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이 소유자가 A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요.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A가 3분의 2를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사례는 이 공동소유자가 모두 다 공동채무자라는 거죠. 이 공동채무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질 수도 있고 또는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또는 C가 5분의 1 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 또는 이렇게 보면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에서 A, B, C는 공동채무자죠. 우리가 공동채무자가 됐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도 이와 같이 공동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담보제공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에 의해서 과반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꼭 A, B, C가 공동채무자가 아니고 A, B는 채무자고 임대인이고 또 C는 임대차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에는 공동채무자일 때, 두 번째는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담보제공자일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든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이 이렇게 소유자가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이렇게 주택 소유 지분이죠. 또는 상가 건물 소유 지분 비율이지.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상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 뭐 주택이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게 하나는 A가 5분의 3, A가 5분의 3이면 과반수 이상이 되잖아요.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똑같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딱 절반씩 가지고 있어. 이런 것에서 지분이 경매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매각되는 거는 이 A 지분이 지분 경매가 되는 거예요. A 지분이 경매가 될 때에 요것이 이제 지분 경매가 이 지분에만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든가 설정이 되고 B와 C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났을 때 요거를 낙찰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이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여기서 낙찰받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하나는 인수 금액 또는 인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인수 금액. 두 번째는 인수 금액은 없지만 내보낼 수 있는지 명도. 명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분석해. 인수 금액이 있을까? 또는 그 사람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가 A 지분이 경매가 되는데 A가 거주하는 경우죠. 이럴 때에 B와 C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없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가 5분의 3이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A 지분은 이 소멸되는 거죠. 이건 소멸돼요. 그러면 B와 C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살아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A가 자기 지분은 이제 그 매각으로 해서 소멸되니까 인수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A가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임대차 계약은 살아있죠. 소멸되지 않죠. 그러면 A가 이 5분의 3을 낙찰자가 5분의 3을 소유권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잃은 대신에 B 5분의 1, C 5분의 1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살아있어요. 그거 갖고 이 낙찰자를 거부할 수 있느냐,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핵심에는 우리가 민법 제265조를 생각해야 돼요. 민법 제265조 같은 경우는 이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공유물을 단독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 사용 수익하려면 51%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1%가 안 되죠?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1%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를 배제시키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를 내보내서 명도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뭐 A 5분의 3이 B와 C 없이 단독으로 이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명도가 가능한 거고, 설령 B와 C하고 계약해서 했다라도 이거는 소수 지분권자 5분의 2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 효력이 없고 낙찰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265조에 의해서 공유물의 관리에 의해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생각이 따라와요. 이번에는 A 지분이 경매되는데 근저당은 당연히 여기 말소기준권 여기 있고 이 말소기준권은 B와 C에는 미치지 못해요. 근데 A가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요거를 낙찰받았을 때에 인수금액, 두 번째는 명도가 가능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명도 가능.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A가 B와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뭐 당연히 명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유물을 이 사용 수익하기는 어렵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A가 자기 지분은 별표로 쓰고 요 B와 C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요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자 같은 경우는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A는 B와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3분의 2가 되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은 뺐겠지만 이 과반수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이 낙찰자에게 이럴 때도 인수금액은 없어요. 그렇지만 명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낙찰받은 사람은 소수지분권자지만 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3분의 3을 가지고 있다. 자기 집은 3분의 1을 뺐겠지만 B와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용의권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못 내보내. 그렇다고 해도 인수금액은 없어요. 인수금액. 이 절반 같은 경우는 3분의 1 지분권자가 똑같아요. 그래도 절반이면 좀 반만 가지고 있으니까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요거는 여기도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요. 근데 근저당이 A에게만 있고 B에게는 없어요.
A, B 다 있다면 이건 뭐 지분 경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A가 자기 지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B의 동의 없이 했다. 이러면 이렇게 했다면 이게 지분 경매로였다. 그러면 낙찰자 같은 경우는 낙찰자는 2분의 1을 낙찰을 받지만 인수금액은 없어요. 인수금액 없고 두 번째는 명도도 가능해.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보다는 A가 B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죠. A가 지분 경매가 됐는데 B가 거주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B에 대해서 공유문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과반수가 못 되기 때문에 사용식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B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A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면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죠. 좀 혼란스럽죠? 다시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2분의 지분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다른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명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하는 걸 갖다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역시 낙찰자도 2분의 1이고 사용수익도 2분의 1 지분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유문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해배제 청구권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A가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낙찰자 역시 보존행위에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인수금액도 없고 명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라도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는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2분의 1 지분권자에 다른 사람이 2분의 1 지분권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명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2, 3년 전에. 과거에는 보존행위로서 이런 경우도 소유자도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은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갖고 다 책을 변경해서 개정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나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A가 B와 C니까 과반수가 될 수 있죠. 이거는 과반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